여러분은 1000종이 넘는 동물들이 사는 넓은 자연보호구역에서 일해요. 밤에 모든 게 괜찮은지 보기 위해 지프를 타고 지역을 통과해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자고 있어요. 갑자기 원숭이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요. 원숭이들이 가지에서 가지로 뛰어다녀요. 한 무리의 말들이 숲에서 뛰쳐나와요. 말들도 불안해 보이네요. 많은 동물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뭔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생겨서 보호구역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것 같아요. 밤하늘에 섬광이 비쳐요. 운석이고 여러분을 향해 날아오고 있어요. 차에 타서 페달을 밟고 가능한 멀리 운전해 가요. 운석이 바로 앞에 떨어져 여러분의 차를 옆으로 내던져요. 여러분은 기절해요. 떨어진 운석은 이상한 노란색 에너지를 방출해요. 여러분은 전복된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있어요. 모든 동물들은 진정이 됐어요. 그중 수천 마리들이 조용히 운석으로 접근해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과 주변에 있던 모든 동물들을 감싸요.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올수록 우주 운석이 작아져요. 아침이 되자 운석은 공중으로 사라졌어요. 그게 동물들의 힘을 흡수해 여러분에게 전달했어요. 여러분은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차 근처의 풀밭에서 깨어나요. 보호구역 직원들과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몇몇 남자들이에요. 그들은 땅속 분화구를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요. 운석에 대해 말하자 그들은 따라오라고 명령해요. 그중 한 명이 여러분의 어깨를 꽉 잡아요. 그게 싫어서 여러분은 탈출하고 싶어졌어요.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화가 나고 근육이 증가하는 게 느껴지고 피부가 털로 덮여요. 재빨리 그 남자들을 밀치고 포효해요. 손톱이 발톱으로 변했어요. 몸의 힘을 받았군요. 이제 그만큼 강해지고 사나워졌어요. 검은 옷을 입은 요원들이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어요. 숲으로 도망쳐요. 더 빨라지고 싶었는데 척추 모양이 바뀌는 걸 느껴요. 이젠 네 발로 엄청 빨리 달리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인 치타의 힘을 가졌네요. 굉장해요. 여러분은 생각만으로 동물의 힘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숲에 숨었어요. 요원들은 훨씬 뒤에 있어요. 상공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을 향해 밝은 스포트라이트 빔을 쏴요. 안 돼요. 여러분을 발견했어요. 요원들이 메가폰을 사용해 멈추라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죠. 실험실, 실험, 우리 안의 삶. 그런 것들에 대한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숲에서 뛰쳐나와요. 여러분을 향해 마취총을 쏴요. 재빨리 큰 호수로 달려가 안으로 뛰어들어요. 팔과 다리에 물갈퀴가 생겨요. 발이 지느러미 같아요. 다리가 하나의 큰 꼬리로 합쳐져서 여러분은 이제 바다 코끼리가 됐어요. 빠르게 호수를 헤엄쳐 건너 반대편에 있는 무트로 올라가요. 여러 대의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여러분을 따라잡기 위해 호수 주위를 돌고 있어요. 앞에 숲이 하나 더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엄청 빽빽하네요.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지만 원숭이의 힘을 쓸 수 있어요. 손이 더 길어지고 손가락이 더 강해져요. 나무 위로 뛰어올라 꼭대기로 올라가서 보호구역을 살펴봅니다. 먹고 마시려면 남쪽으로 가서 작은 마을에 당도해야 해요. 몇 시간 후에 보호구역 경계에 도달해요. 이제 높은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해요. 다리가 튼튼해지고 있어요. 캥거루처럼 뛰어보지만 충분히 높이 뛰지 못했어요. 땅으로 떨어졌어요. 헬리콥터가 여러분을 따라잡아요. 여러분은 도마뱀의 힘을 얻어요. 손바닥에 끈적끈적한 비늘이 생겨나요. 재빨리 콘크리트 벽을 올라 반대편으로 뛰어내렸어요. 기다란 풀밭으로 왔어요. 요원들이 사방에서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어요. 뱀을 생각해봤어요. 팔과 다리가 몸에 융합돼요. 이제 기어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지나치고 도로로 왔어요. 멀리서 차를 보고 손을 들어 멈추라고 해요. 안 돼요. 요원들의 차예요. 그들이 여러분을 둘러싸요. 헬리콥터의 탐조등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어요.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꼭 가야 할 필요는 없어요. 옷 뒷면이 찢어져요. 커다란 날개가 어깨뼈에서 자라요. 공중으로 떠올라요. 여긴 꽤 춥지만 몸에 있는 깃털이 바람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줘요. 좋아요. 날 수 있어요. 굉장해요. 아야, 누가 뒤에서 꼬집은 것 같아요. 마취총이에요. 여러분을 잡았어요. 잠이 오고 내려가고 싶어요. 작은 나무집 근처에 경착륙을 해요.
요원들이 여러분을 쫓아요. 여러분은 다른 동물의 힘을 얻고 기절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집 근처를 뒤지지만 여러분을 찾을 수 없어요. 수면제가 든 마취총이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 몇 분 후 그들은 떠났어요. 그러는 동안 여러분은 집의 벽에 기대어 평화롭게 자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카멜레온의 힘을 얻었어요. 벽과 합쳐져서 보이지 않은 거죠. 몇 시간을 더 잤어요. 새벽이 밝아와요. 녹슨 차가 마당으로 들어와요. 거기서 노인과 개가 내려요. 개가 여러분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핥기 시작해요. 노인은 자기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노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요. 노인이 여러분에게 음식과 깨끗한 옷을 줘요. 여러분은 노인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갑니다. 이제 가능한 한 빨리 이 나라를 떠나야 해요. 박쥐를 생각해요. 다리가 날개와 물갈퀴로 자라요. 송곳니가 생겨요.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날아요. 시력은 나빠졌지만 청력은 환상적이에요. 반향 위치 측정이 가능하고 고주파로 초음파를 방출할 수 있어요. 멀리 어디선가 낯익은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려요. 안 돼요. 그 노인이에요. 요원들이 노인을 공격했어요. 돌아서 곧장 집으로 날아가요. 한 요원이 여러분을 봐요.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네요. 여러분은 착륙해서 콧불소를 생각해요. 이제 몸이 거대해지고 코가 길어져요. 가속해서 여러 요원들을 쓰러뜨려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차를 뒤집고 집으로 뛰어들어가 노인을 끌어내요. 이제 여러분은 말이 됐고 노인이 등에 올라탔고 그곳에서 멀리 가요. 산에 도착해요. 노인은 피곤해 보이지만 모험에 고마워해요.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몰라서 그 기쁨을 나눌 수가 없어요. 추적자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동안 노인에게 숨어 있으라고 말해요. 한 동물을 생각해요. 다리와 팔이 발굽으로 변해요. 사냥처럼 절벽을 뛰어올라요. 여기선 여러분을 잡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 헬리콥터가 다시 나타나요. 요원이 여러분을 마취총으로 겨냥하고 있어요. 등에 비늘이 자라고 있어요. 호저의 힘을 얻었어요. 요원에게 바늘을 몇 개 쏴요. 그게 몇 분간 그를 따돌렸어요. 이 순간 퓨마가 난데없이 여러분에게 뛰어들어요. 발톱으로 여러분을 긁어요. 여러분은 사자를 생각해서 그 힘을 얻어요. 뒷발로 서서 크게 으르렁거려요. 퓨마는 겁에 질려 도망쳐요. 헬리콥터가 위로 날아가요. 여러분은 속도를 내서 절벽에서 뛰어내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새인 송골매의 힘을 얻어요. 빠른 속도로 다이빙해서 숲의 이걸 보세요. 붉은 회오리 바람이 호주 해안을 휩쓸고 가장 가까운 도시로 향합니다. 이 토네이도가 독특한 이유는 색깔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것 때문입니다. 백상아리, 귀상어, 타이거상어, 황소상어죠. 상어, 허리케인 안을 날아다니며 턱을 쩍 벌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외부에서 이 기괴한 현상을 본 사람들은 눈에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현실이에요. 상어 토네이도는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알아볼게요. 1877년 남부 캘리포니아의 한 농장에 이례적인 토네이도가 닥쳤습니다. 그날 하늘에서 약 30cm 길이의 작은 악어 6마리가 떨어졌습니다. 1894년에는 토네이도가 영국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독 해파리를 떨어뜨렸어요. 그날 해파리 대신 올챙이가 땅에 떨어졌다는 버전도 있지만 둘 다 이상한 일이죠. 1876년 켄터키에는 괴상한 비가 내렸습니다. 아주 불쾌한 비였죠. 하늘에서 고기 조각이 떨어졌어요.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맛보고 양고기나 사슴고기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전문가들은 그 지역 상공에 까마귀 무리가 날아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새들이 속이 좋지 않아서 공중에서 점심을 바로 토해낸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먹은 현지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1947년 루이지애나주 마스크빌에서는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졌습니다. 2005년 세르비아에서는 수천 마리의 개구리가 비처럼 내렸습니다. 2010년에는 호주의 한 작은 마을은 농어비를 맞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상한 현상이 사악한 천재들이 일하는 한 악당 기업에 의해 발생했으며 여러분이 그 일원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자연재해인 상어 토네이도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샤크네이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시도해봅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요. 먼저 용오름 현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름으로 가득 찬 회전하는 공기 기둥이에요. 이 현상은 뇌우가 치는 동안 따뜻한 공기가 많은 양의 열을 방출할 때 발생합니다. 이 열은 상승 기류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갑고 건조한 공기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온도 차이로 인한 이런 불안정성이 토네이도의 발생을 돕죠. 토네이도가 물 위에 형성되면 용오름이 됩니다. 이런 토네이도는 바닷물 입자, 일부 물체, 심지어 물고기까지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소용돌이의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네이도가 자동차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거나 건물의 지붕을 찢어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 토네이도가 소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보통 소의 무게는 약 600kg이 넘어요. 백상아리는 약 2000kg이죠. 토네이도가 소 여러 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다면 상어 한 마리도 거듭날 거예요. 하지만 백상아리 외에도 타이거 상어, 황소 상어, 귀상어가 있습니다. 모두 무게가 적습니다. 따라서 토네이도가 이들도 공중으로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이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실제 토네이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공기를 가열한 다음 회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날 거예요. 캐나다의 루이스라는 엔지니어는 토네이도를 만드는 장치를 제작했어요. 그는 실제 소용돌이 엔진을 조립하기 전에 여러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았습니다. 그의 장치는 소용돌이 치며 얇은 공기 분사를 생성하고 미니 토네이도를 만들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빠르게 소멸했어요. 루이스는 새로운 전기 공급원을 얻기 위해 이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집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할 재정과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충분한 자금이 있습니다. 소용돌이 엔진의 개념을 도입하고 수억 원을 투자합니다. 공기를 한 지점으로 향하게 하는 대형 터빈을 여러 개 만든 다음 강력한 발전기의 도움으로 공기를 가열합니다. 토네이도에 더 강력한 파괴력을 부여하기 위해 대기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특수 제어판을 사용하여 토네이도를 제어하고 방향을 변경할 수 있어요. 사악한 미치광이 과학자다워요. 다양한 종의 상어가 많은 호주 해안에 있습니다. 상어를 한 곳에 모이게 하려면 다진 고기 몇 톤을 해안 근처의 물에 던져야 합니다. 이 작업을 손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상어는 음식 냄새를 맡자마자 즉시 그곳으로 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상어들은 날씨의 변화를 느끼고 폭풍의 중심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어가 위험을 감수하게 하려면 상어를 충분히 화나게 하고 배고프게 만들어야 합니다. 박사님, 힘내세요. 대규모 낚시를 준비하기 위해 수억 원을 지출합니다. 거대한 그물을 바다에 던져 일주일 안에 상어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모든 어류, 조개류 및 기타 해양 생물을 잡습니다. 모든 먹이를 거대한 수족관으로 옮기고 상어가 배가 고프기를 기다립니다. 며칠 후 많은 큰 물고기들이 해안 근처에 모여 먹이를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여러 정육점에서 2톤의 가른 소고기를 구입합니다. 큰 컨테이너에 넣고 헬리콥터의 도움을 받아 들어올립니다. 상어가 많아 보이는 곳에 고기를 버립니다. 점심은 반경 1.6km 이내의 물고기를 끌어들입니다. 이때 토네이도 발생기를 장착한 대형 선박이 해안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와서 그만둘 순 없잖아요. 엔진을 시동하면 따뜻한 공기의 강한 흐름이 하늘에 쌓입니다. 전기가 번쩍하고 응결로 인해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 강력한 소용돌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조종해서 상어를 향해 가도록 합니다. 회오리 바람이 물에서 가른 소고기 조각을 끌어올립니다. 먼지 입자가 고기와 섞이고 토네이도가 빨갛게 변합니다. 토할 것 같아요. 바람의 세기를 높이면 상어가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상어가 고기를 잡기 위해 물 밖으로 뛰어오르면 토네이도가 상어를 집어 올립니다. 여러 마리의 상어가 소용돌이 안에 모이면 해안으로 향하도록 유도합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칩니다. 어떤 상어는 다시 물속으로 떨어지고 어떤 상어는 해변으로 떨어집니다. 귀상어는 해안가 식당의 주방으로 떨어져 메뉴 전체를 먹어치웁니다. 배고픈 상어예요. 상어 토네이도가 도시로 향하게 합니다. 폭풍이 나무와 자동차를 공중으로 들어올리고 집 지붕을 뜯어냅니다. 상어 몇 마리가 거리로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사방으로 도망칩니다. 상어 소용돌이가 도시를 통과하며 상어를 흩뿌립니다. 물론 상어는 땅을 기어다니지 않고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샤크네이도 어린이 관람가 버전이죠. 바다에서도 상어는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모든 공격은 상어가 사람을 먹이인 물개나 다른 바다 생물로 착각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또한 상어는 호기심에 사람에게 헤엄쳐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상어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호흡을 할 수 없어요. 물고기는 산소를 추출하는 아가미를 통과하는 일정한 물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상어는 종에 따라 몇 분에서 1시간 동안 물 없이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악의적인 계획이 아니라 수많은 물고기를 고통스럽게 만든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고쳐야 합니다. 물고기를 다시 바다로 옮길 수 있는 헬리콥터가 여러 대 있습니다. 그러나 상어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턱을 부딪히고 있어요. 따라서 상어를 진정시키기 위해 진정제가 든 다트를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구조대원을 도와 상어를 헬리콥터에 고정하고 공중으로 들어올립니다. 7층에 있는 아파트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꺼내야 합니다. 또 다른 상어가 공원에 누워 있었어요. 귀상어 한 마리가 도로에 큰 교통체증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 상어는 소방차 위로 떨어졌어요. 다행히도 상어들은 모두 튼튼한 피부와 강한 근육을 가지고 있어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은 상어들을 모두 잡아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아무 피해가 없었어요. 여러분의 자존심이죠. 악당 계획에 실패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을 정말 겁에 질리게 할 무언가를 만들 거예요. 광고만 있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면 어때요? 아니면 이건 어때요? 거미떼의 대홍수.